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재배학에서 한해 즉 건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형태적 특징 세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또 세포적 특징에서는요 이렇게 가로 넣기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는 뭐냐, 상당 기간 강우 없어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돼서 작물이 피해를 입는 거, 이거를 건조해라고 합니다. 건조해. 그럼 형태적 특징을 한번 보려면 이렇게, 제가 그린 게 다육이를 그린 겁니다. 다육이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부분은 잎이죠. 잎. 여기는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면적 그러는 것은 요 윗부분인데, 이 전체 부분이 이게 나누면, 즉, 여기가 표면적이죠. 표면적. 나누기, 이 전체가 최적이죠. 이렇게 최적을 나누면 요 부분이 크다는 거야. 뿌리 쪽이. 많이 크니까 이 비가 적은 거죠. 비가 적고, 이 외수하고 잎이 작다. 이 부분은, 요 잎 부분이, 다육이는 전부 다 보면 요만하죠.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육이는 커봤자 손가락 정도 이렇게 많이 크지 않죠. 일반 식물에 비하면. 그래서 외수하고 잎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고 지상부보다 근근의 발달이 좋다. 이 말은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하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표토라면 여기에 밑에는 지하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건조하니까 이 뿌리가 물을 찾아서 계속 뿌리를 뻗는 거예요. 뻗다 보니까 어때요? 뿌리는 깊게 발달하고 여기 지상부보다 근근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뿌리 쪽이. 그 발달이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잎 조직을 보면 일반적으로 잎이 그렇게 큰데 다육이는 똑같은데 잎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같은 크기에 비해서 이 세포 구조가 되게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잎 조직이. 그래서 만져보면 통통하고 단단해요. 땅땅하다고 느껴지죠? 그렇게 느낄 잎이요. 그리고 저수능력이 크고 다육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수능력이 이 조그마한 요 속에 물을 다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요. 물을. 저수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다육화 경향에 있다는 도톰하다는 거예요. 잎이 가늘은 게 아니라 잎이 두툼합니다. 두툼해가지고 저수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동세포가 발달해요. 탈수되면 잎이 말라서 표면적이 축소된다. 그 말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바이손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바이손이 평상시에는요 잎이 이렇게 펴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펴 있다가 이제 가뭄이 오잖아요.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잎이 쫙 오그라듭니다. 오그라서 색깔도 이렇게 죽은 듯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다 다시 비가 오면 쫙 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순간에 일어나요. 그냥 바로 이게 기동세포입니다. 기동세포.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동세포가 발달해가지고 탈수되면, 즉 건조해지면 이 말입니다. 잎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표면적을 축소한다 이 말이에요. 좀 희한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포적 특징. 세포라는 건 잎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잎인데 세포들이 보면 세포가 수분이 감소해도 원형질의 변형이 적다. 그리고 원형질의 응집이 덜하다. 이 말은 뭐냐면 수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축. 응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치밀하죠. 위에서 설명했죠. 치밀해요. 치밀하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섬유질이잖아요. 섬유질이 치밀하게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도, 이건 물이 잘 빠져나가지도 않지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거푸집, 이 조직은 변함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더라. 변형이 적다.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수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수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 수분 속에 이게 다 점성이라 이게 점성.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인장 잎을 이렇게 까보면 그게 좀 끈적끈적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점성이 높고 이 말이에요.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아. 그 말은 이 점성이 높다 이 말은 삼투압이 높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뭐가 맑은 물이 아니라 겔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투압이 높고,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낮은 곳에서 요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자꾸 삼투압이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수분 포효력이 강해요. 즉 여기에 삼투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뿌리 쪽 아니면 줄기 쪽에서 잎이 오면 오히려 잎이 이렇게 수분을 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형질막의 수분 요소 등에 대한 투과성이 크다는 말은, 여기서 투과성이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물이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물이 들어가기도 잘하고 나가기도 잘해요. 그래서 건조했던 게 이렇게 있던 게 비가 쫙 오잖아요. 그럼 바로 물을 보듬어 가지고 쫙 입이 피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투과성이 큰데, 그럼 여기서 희한한 게 있죠. 왜 물이 안 나가? 투과성이 크다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게 점성이 높고 삼투압이 높아서 투과성은 크더라도 물이 밖으로 용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즉 용타를 뺏기지가 않는 게 요겁니다. 대신 비가 오면 바로 수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얘는 투과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이 낮아지는 속도가 빠르고 크고 광합성 속도는 느리다, 낮다. 이 말은 뭐냐면, 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은 양분을 소모하는 게 되게 빠르다. 대신 광합성은 양분을 어떤 게 생성하는 게, 만약에 이걸 닫아야 된다면 예분은 천천히 닫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출이 생겼다 그러면 지출은 빠르게 닫아버리고, 요게 이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주는 것은 천천히 닫아가지고, 이런 특징으로 건조해도 얘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배적 대책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희는 이 식물보호 사안업 기사에서 재배적 대책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꼬아냈어요.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꼬아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재배적 대책 다음 제가 내 땡땡 작물을 선택하라. 이게 1번. 두 번째 공통으로 뭐냐면 재배 시기 조절, 이식기 조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열애라든가 수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동상에 재배적 대책, 그럴 때는 재배 시기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해는 여름이잖아요. 열애는 또 수해가 지나면 열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건조에는 언제 올지 예정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우리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에는 아니면 올해 가을에는 건조해가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때는 재배 시기 조절해도 크게 틀릴 건 없지만, 우리 수험서에서는 재배 시기 조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다 보니까 대책으로는 뭐예요? 불을 대주면 되죠. 불을 대주면 됩니다. 이건 쉽죠. 근데 이 네 가지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이 대책 중에서요, 요거 드라이 파밍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이게 알고 가는 게, 이 개념이, 드라이 파밍이란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는 건조한 거죠. 건조. 플러스 파밍은 농사. 건조할 때 농사 짓는 법, 이거죠. 건조할 때 농사 짓는 방법인데, 결국 어떻게 수분을 절약하는 농법이죠. 그러면 비가 올 때 땅을 가서 빗물을 깊숙이 저장하고, 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여기는 건조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굳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다 흘러내리죠.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도 그대로는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거를 땅속 깊이 이렇게 받아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깨주는 겁니다. 팍팍팍 깨면 이때 이제 빗물이 이렇게 땅속으로, 즉 지하에, 이게 이제 지하수에 되는 거예요. 지하에 정체하는 물을 지하수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이제 가뭄에 파종을 깊이 하는 거예요. 여기다 파종을 할 때는 요거를 깊이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린 뿌리꼴을 깊게 해가지고 여기다 심으면 건조해도 여기에 수분이 좀 있으니까 깊으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발화를 하는 겁니다. 깊이 파종하고 토양을 잘 진압한다. 여기를 다시 다져주는 거예요. 다져준다. 제가 좀 전에 건조해도 이렇게 피막이 탁 딱딱하댔죠? 딱딱한 것처럼 여기를 눌러주면 물이 증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잘 진압하여 지하수의 모관 상승을 좋게 한다고 했는데, 모관 상승이 뭐냐면 이 밑에는요 토양 수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토양들이 있어요. 근데 토양들이, 이 틈이 모관이라는, 제가 모세관의 준말을 했잖아요. 얇은 틈이어야 되는데 얘 커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다져주다 보면 여기는 약간의 틈, 모관을 만들어줘 가지고 요걸 모관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뭐가, 지하수가, 여기에 있는 지하수가 여기 쫄쫄쫄쫄 타고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작물이 있다면, 여기에 뿌리가 있다면 뿌리 있는 물로 이 지하수가 올라가서 뿌리한테 물을 공급하게 하는 게 모관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관 상승을 함으로써 한발 적용량을 높이는 농법이 뭐라고요? 드라이 파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지하수는 뿌리한테 이렇게 올라가서 뿌리한테 물을 제공하고, 여기는 피막이 형성돼 가지고 저희가 진압을 해 가지고 증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통틀어 드라이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토양들은 어떻게 되냐면 잎단을 형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다시, 그러면 잎단이라는 것은 토양 속에 또 하나의 한 개, 두 개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토양이 돼가지고 이 안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이 틈에 물이 있고, 그래서 뿌리가 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토양 알갱이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단이 되면 물의 증발이 이 피막 때문에 안 돼요. 1차 피막이 있고 이 위에는 진압을 해서 2차 피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잎단을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잎단이. 세 번째, 중경제초를 한다. 이 말은 중경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 말이에요. 중경은 이 표토 여기가 있는데 이게 표토입니다. 표토가 이렇게 있는데, 표토가 그대로 두면, 아까 지하수가 밑에 그랬죠. 지하수가 있고, 여기는 토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토양을 통해서 모관 상승을 해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해서 증발이 빠져나가게 돼요. 증발이 빠져나가는데, 요 증발을, 요 부분을요 호미로 톡톡톡톡 깨는 겁니다. 톡톡톡톡 이렇게 깨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흙이 올라오면서 이 모관이라는 것은 제가 모세관의 준말로 얇은 틈인데 이게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치면 그 모관이 다 깨지는 겁니다. 모관이 다 깨지니까 물이 올라오는 사다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가 요 주변에서는 모관으로 올라가다가 이 표토 부분이 다 깨졌기 때문에 물이 못 올라가요, 여기서. 그러면 증발이 안 되는 거죠, 증발이. 그죠? 왜? 중경으로 이 모관을 다 깼기 때문에 이 모관을 타고 와서 쪽쪽쪽쪽 올라가야 되는데, 모관을 타고 여기는 호미로 톡톡 깼으니까 이게 중경하는 사실인 거죠. 톡톡톡톡 깨게 되면 이게 모관이 다 깨져서 증발이 안 된다. 그래서 수분이 용탈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초는 뭐냐면, 여기 식물이 있다면 뿌리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입으로 증발,
이걸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초를 하면 이 풀을 없애면 그죠? 수분 증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경 제초를 하면 건조할 때 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경 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위에다가 또 피막을 이렇게 씌우죠. 비닐로 이게 피막이 됩니다. 그럼 물이 올라가다가 비닐막에 닿으면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추워지면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수분을 이렇게 항상 토양에 보습할 수 있도록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피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써요. 건조한 토양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방법 4가지를 써라. 그러면 참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즉 건조할 때 수분 증발 억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드라이 파밍. 이 전체가 드라이 파밍이에요. 비가 오면 요거를 톡톡톡톡 해가지고 물을 지하수에 저장하고 또 진압을 해가지고 노관에서 물이 올라가게끔 하다가 진압해서 여기서 피막이 있어가지고 한발 적응력을 높이는 농법 드라이 파밍. 그 다음에 여기에 잎다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경 제초를 했어요. 톡톡톡 호미로 깨주고 이 제초 풀을 다 뽑아줬어요. 여기를 다 제초를 해줬어요. 제초를 하고 여기에 피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것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탁 하나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논작물 대책과 밭작물 대책. 논작물 대책은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논작물이라는 것은 건조할 때는 수리 불안전답, 일명 천수답인데 우리나라에는요 천수답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 수리가 잘 돼 있고 굳이 수확량이 좋지 않은 천수답에서 우리가 농사를 칠 정도 논이 이제 부족하진 않아요. 왜 농사하는 일들이 없어서 그래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실용적 자격증인 식물보호기사라든지 식물보호산업기사에는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리 불안전답에서는 생력재배를 감해요. 건답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력재배는 자연의 힘으로 짓는 거예요. 자연의 힘. 다시 말하면 그냥 씨 뿌려놓고 내비두면 하늘에서 내려온 비 가지고 지가 조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건답직파. 이것도 이식 같은 거 모내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인력이 들어가면 이게 자연의 힘인데 인력을 투입을 최소화하는데 인력이 들어가면 오히려 수확량보다 인건비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답직파. 그냥 나락이라고 그래. 나락을 이삭을 그냥 들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게 생력재배입니다. 두 번째는 품종과 재배법을 고려하여 만식적으로 한다. 이 말은 만생종을 심는다는 거예요. 왜요? 얘는 불량 환경이죠. 불량 환경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잘 안 커요. 오랫동안. 얘 빨리 크면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보통 벼 같은 게 한 120일에서 150일 정도 돼야 수확을 하는데 150일 이상 되는 이런 품종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생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건조해서 파종이 지연될 때는 너무 건조해. 그래서 제가 씨를 이렇게 뿌린다 그랬잖아요. 뿌리는 게 너무 지연됐어요. 그러면 시기를 놓친 거죠. 놓쳤을 때는 조나 기장 메밀 등으로 대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대책이 나온다면 건조할 때 밭대책에 대해서 써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래요. 내건성 작물을 선택하라. 항상 내 땡땡 요거는 1번 공통이죠. 공통. 그리고 뿌린꼴을 깊고 좁게 해서 K를 넣고 덮고 받고 K를 넣고 덮고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러분들이 이제 밭작물에 건조할 때 밭작물에 재배 대책을 쓰세요. 그러면 이 사진을 또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사진을. 이게 뭔 얘기냐? 자, 내건성 작물을 제가 선택했고 여기는 지금 건조합니다. 건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분이 많지 않아요. 잘못하면 씨도 말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랑입니다. 고랑이고 요게 이랑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뿌림꼴이라는 거 봐요. 원래는 이랑 위에 호밀을 갖고 쭉 굳어서 뿌림꼴을 넣는데 이렇게 건조할 때는 그렇게 하면 다 이 씨가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긴 작대기 있어요. 작대기를 가지고 또 이 이랑 위에다가 구멍을 팍팍 냅니다. 깊게 이렇게 찍어서 눌러서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씨를 보통은 한 3개 정도 든다면 이건 1개나 2개만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조한데 얘가 발알라면서 수분을 먹어버리면 1개나 2개 자랄 곳에 3개, 4개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 자라면서 수분이 부족해서 발화가 잘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이게 상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기게 한다 이게. 그래서 뿌림꼴을 깊고 좁게 해가지고 제식 밀도를 성기게 씨를 하나나 2개나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성기게 한다. 그리고 비료는 우리가 질소 비료인데 비료는 뭐냐면 NPK 이게 질소, 여기가 인산, 여기가 가리인데 칼륨이죠, 칼륨. 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소 비료를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면 질소 비료는 뭐냐면 생장을 시키는 거예요, 생장. 쭉쭉쭉쭉 크게 하는데 건조해서 못 크다 보면 뭐냐, 이 질소 비료가 뿌리에 달라붙게 돼서 뿌리를 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를 죽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생장보다는 튼튼하게 일단 자라는 게 문제예요. 튼튼하고 단단하게. 그래서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라는 게 문제인데 이 인산, 피는 뿌리를 튼튼하게 자라고 하고요. 이 가리는 세포 조직, 세포막과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요. 튼튼하게. 그래서 뿌리하고 잎, 줄기 등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단단하게 하는 이 PK 중심으로 증시 비료를 좀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비행입니다. 봄철이나 밀밭이 건조할 때는 다밥을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다져준다. 이 땅을 다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이 됩니다. 자, 일단 씨니까 이게 씨입니다. 씨가 내건성 작물을 선택하고 이걸 성기게 한 2-3개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랑이라고 했죠. 고랑인데 여기는 이랑이고 여기는 이랑입니다. 이랑을 내고 요 뿌림꼴을 푹 찍어가지고 이게 깊고 여기가 폭이 좁게. 왜? 수분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뿌림꼴을 깊고 좁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PK를 넣고 그 다음에 덮고는 책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수분을 용타를 막으려면 이걸 덮어줘야 됩니다. 피복을 해주고, 이게 이제 피복이죠. 피복을 해주고 이제 진압 밟아준 겁니다. 이거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그려놨는데 아무튼 밟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제가 직접 그린 건데요. 요 그림을 꼭 외우셔서 밭작물이 건조할 때 재배할 수 있는 대책을 2가지를 쓰세요. 3가지를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쫙 찍어놓고 나중에 기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건조의 내용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응용해서 위에 부분은 응용해서 이렇게 묻다 보면 이런 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냉동해가 좀 어려워요. 이 냉해, 동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